안녕하세요. 힐트로 제대로 찔러보자. 안드로이드 의존성 주입이라는 주제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된 옥수환입니다.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저는 현재 네이버 밴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관련 도서인 아키텍처를 알면 앱 개발이 보인다의 저자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찰스의 안드로이드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힐트를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하는 의존성 주입이란 하나의 객체에 다른 객체의 의존성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Dependency Injection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의존성 주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 용어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는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성자나 메서드를 통해 외부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전달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존성 주입의 특징으로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클래스 간 결합도를 느슨하게 하고 스톱 또는 목 객체를 사용하여 유닛 테스트를 쉽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 코드로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메모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저장된 메모를 불러오는 메모 리파지터리가 있습니다. 이 리파지터리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객체 생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 리파지터리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저장된 메모를 불러오는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코드는 아까와 동일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객체 생성에 대한 책임을 메모 리파지토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하고 메모 리파지토리 생성자 매개 변수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의존성 주입의 기본적인 예제였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의존성 주입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서비스 등과 같은 안드로이드 클래스들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직접 인스턴스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클래스들 내부에 개발자가 직접 생성자를 만들거나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API 28부터는 안드로이드 클래스에 대한 팩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구글 코어 라이브러리 팀이 대거2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거2는 자바와 안드로이드를 위한 강력하고 빠른 의존성 주의 프레임워크로 많은 개발자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대거2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파일 타임에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의존성 주입에 관련된 모든 코드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디버깅이 가능하며 리플렉션을 사용하거나 런타임에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거를 사용하면 생명주기와 계층별로 잘 정리된 오브젝트 그래프 속에서 객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대거2는 작은 사이즈를 가지며 플레이스토어의 상위 10,000개 앱 중에 74%가 대거를 사용할 만큼 범용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대거2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많은 개발자들이 대거2의 단점으로 손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거의 러닝 커브입니다. 의존성 주입 디자인 패턴과 더불어 대거2만의 개념, 그리고 용어, 이런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통한 코드 생성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대거2를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대거2는 또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만큼 설정이 번거롭고 같은 결과에 대해 다양한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벨로퍼 벤치마크 서베이에서 49%의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구현하는 솔루션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존성주의 프레임워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발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할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설정이 쉬워야 합니다. 아마 코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개발자 중 대다수가 대거 대신 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쉬운 설정 방법 때문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존성주의 프레임워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자가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거2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프로젝트 빌드를 시작한 뒤에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컴파일 에러가 종종 발생합니다. 컴파일 타임의 에러를 검출한다는 것이 대거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개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힐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DI를 사용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구난방이었던 대거의 사용법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힐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거의 사용법을 단순화시키고 가독성과 이해도를 쉽게 만들어주고 쉬운 방법으로 다양한 빌드 타입에 대해 다른 바인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틀린 언어 사용자가 힐트를 프로젝트에 설정하기 위해서는 KAPT 플러그인을 적용한 뒤 다음과 같은 빌드 디펜던시를 build.grade에 추가합니다. 힐트는 바이트 코드 변환을 위한 추가적인 플러그인을 제공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최상위 build.grade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플러그인을 추가합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힐트 그레이드 플러그인을 사용할 모듈에 플러그인을 적용합니다. 힐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힐트는 대거2 기반의 라이브러리입니다. 힐트는 표준화된 대거2 사용법을 제시합니다. 힐트는 개발자의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작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글 I/O 앱을 힐트와 함께 리팩토링한 결과 의존성 주입 코드를 75%나 삭제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힐트는 프로젝트 설정을 간소화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힐트는 쉬운 모듈 탐색과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2 버전 이후부터는 힐트의 오브젝트 그래프를 가시화된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존성 아티팩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뷰 모델 그리고 워크 매니저 컴포넌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메모 앱으로 돌아가서 힐트를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메모 리파지터리가 있고 아까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인젝트라는 어노테이션이 생성자에 붙어 있습니다. 인젝트 어노테이션은 의존성 주입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힐트 컴포넌트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전달받게 됩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입니다. 힐트 사용 시 필수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힐트 안드로이드 앱 어노테이션을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힐트 안드로이드 앱 어노테이션은 모든 의존성 주입의 시작점입니다. 힐트 안드로이드 앱이 설정되었다면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 어노테이션을 액티비티와 같은 안드로이드 클래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액티비티 내에 선언된 인젝트 어노테이션이 달린 변수에 대해 의존성 주입을 수행합니다. 액티비티의 메모 리파지터리 객체 주입을 위한 기반 작업은 벌써 끝이 났습니다. 메모 리파지터리를 생성하기 위한 매개 변수인 데이터베이스만 모듈 클래스를 통해 제공해주면 됩니다. 모듈 어노테이션이 달린 모듈 클래스에 인스톨인 어노테이션을 추가합니다. 모듈 클래스 내에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하는 프로바이드 메서드를 생성하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나고 메모 액티비티에서 메모 리파지터리를 주입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작성한 코드로 그 생성된 오브젝트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트 안드로이드 앱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먼저 생성되고요. 모듈 클래스에 추가한 인스톨인 어노테이션으로 해당 컴포넌트의 모듈이 설치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를 메모 액티비티에 추가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의 하위 컴포넌트인 액티비티 컴포넌트가 생성되고 메모 리파지터리 객체를 주입받을 수 있게 됩니다. 힐트의 주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예제에서는 힐트 안드로이드 앱,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 인스톨인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되었는데요. 자주 사용되는 어노테이션으로 엔트리 포인트 어노테이션도 있습니다. 각 어노테이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트 이전에 대거를 사용할 때는 개발자가 직접 컴포넌트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정의한 컴포넌트는 컴파일 타임에 대거라는 접두어가 붙은 컴포넌트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고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onCreate 메서드에서 컴포넌트를 인스턴스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힐트를 사용하면 힐트 안드로이드 앱 어노테이션만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에 추가하면 됩니다. 이 어노테이션 추가만으로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코드를 생성 및 인스턴스화하는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컴포넌트를 인스턴스화하는 부분은 상위 클래스의 onCreate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바이트 코드 변환 때문입니다. 사실 힐트 안드로이드 앱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는 컴파일 타임에 힐트라는 접두어가 붙은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힐트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가 상속한 클래스를 똑같이 상속하게 되는데요. 예제에서는 베이스 클래스가 애플리케이션을 상속했기 때문에 생성된 힐트 메모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도 애플리케이션을 상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힐트 클래스는 컴포넌트 인스턴스화 및 의존성 주입 관련 코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메모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힐트 메모 애플리케이션을 상속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메모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는 컴파일을 거쳐 바이트 코드를 산출하고 그 이후에 그레이드 플러그인이 이에 개입하여서 바이트 코드를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메모 애플리케이션 바이트 코드는 힐트 메모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하는 코드로 변환이 되는데 이는 개발자의 편의성을 위해 도모되었습니다. 만약 바이트 코드 변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레이드 플러그인을 비활성화시키면 됩니다. 만약 그레이드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힐트 안드로이드 앱 어노테이션에 애플리케이션 클래스가 상속할 클래스를 명시하고 실제로 상속하는 클래스는 생성된 힐트 애플리케이션 클래스가 되어야 됩니다. 힐트 안드로이드 앱 설정을 마쳤다면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 어노테이션을 안드로이드 클래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안드로이드 클래스용 DI 컨테이너를 추가하게 됩니다. 대거2 관점에서 보면 힐트 안드로이드 앱은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것이고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는 서브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힐트의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가 안드로이드의 모든 클래스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만을 지원합니다. 콘텐트 프로바이더는 조금 까다로운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의존성 주입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나올 슬라이드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힐트는 이미 정의된 표준화된 컴포넌트 세트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해당 타입에 알맞는 컴포넌트를 추가하게 되며 화살표 방향 기준으로 상위에서 하위로 가는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하위 컴포넌트는 상위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 관계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힐트는 바이트 코드 변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직접적으로 인스턴스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힐트는 각 생명 주기와 기능에 알맞는 표준화된 컴포넌트 세트와 스코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래프는 컴포넌트와 서브 컴포넌트 간 관계이기 때문에 하위 컴포넌트는 상위 컴포넌트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힐트는 이미 표준화된 스코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듈 클래스에서 이 스코프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동일 인스턴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전 메모앱 예제 코드에서 사용하던 메모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예로 들어서 스코프 어노테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모 리파지터리 클래스에는 스코프 어노테이션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브젝트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로부터 주입받은 메모 리파지터리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액티비티 인스턴스에서도 동일한 메모 리파지터리를 요청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액티비티 컴포넌트 내에 설치된 모듈에서 메모 리파지터리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하기 때문에 두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메모 리파지토리의 인스턴스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되게 됩니다. 메모 리파지토리에서 싱글톤 스코프 어노테이션을 추가한 예제입니다. 참고로 모듈에서 사용되는 스코프 어노테이션은 반드시 인스톨인에 명시된 컴포넌트와 쌍을 이루는 스코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 설치되는데 액티비티 스코프나 프래그먼트 스코프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액티비티 컴포넌트에는 액티비티 스코프 애노테이션을 사용하고 프래그먼트 컴포넌트에는 프래그먼트 스코프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싱글톤 스코프를 추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액티비티가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 설치된 모듈로부터 동일한 메모 리파지토리 인스턴스를 주입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트는 이렇게 자원 공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객체를 그래프에 바인딩합니다. 대거의 바인드 인스턴스와 같은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컴포넌트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 컨텍스트 등과 같은 인스턴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컨텍스트를 요청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또는 액티비티 컨텍스트 한정자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요청하는 컨텍스트의 종류를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힐트 모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인스토리는 해당 모듈이 어떤 컴포넌트에 설치될 것인지 명시해야 하고, 힐트는 이를 보고 컴파일 타임에 관련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컴포넌트 또는 스코프를 사용하면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my 모듈이라는 이름의 모듈이 있다고 가정하고 인스톨인 어노테이션에 액티비티 컴포넌트 클래스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my 모듈은 어디에 설치가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듈 클래스의 인스톨인에서 액티비티 컴포넌트에 이 모듈이 설치될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액티비티 컴포넌트에 설치되게 됩니다. 만약에 액티비티 컴포넌트와 프래그먼트 컴포넌트 둘 다 my 모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상위 컴포넌트에 모듈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컴포넌트는 상위 컴포넌트의 의존성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 모듈을 설치하면 모든 컴포넌트들이 의존성에 접근할 수 있겠죠. 힐트는 모듈 클래스에 인스톨인이 없으면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힐트는 모듈이 어느 컴포넌트에 설치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데요. 만약 인스톨인 검사를 비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모듈 레벨의 build.gradle 파일에 해당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대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힐트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힐트의 주요 어노테이션 4개 중 마지막 어노테이션인 엔트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트가 지원하지 않는 클래스에서 의존성이 필요한 경우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텐트 프로바이더, 다이나믹 피처 모듈, 대거를 사용하지 않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등이 있습니다. 엔트리 포인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엔트리 포인트는 인터페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반드시 인스톨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서 어떤 컴포넌트에 접근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엔트리 포인트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를 통해 해당 컴포넌트 그래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에 따르면 엔트리 포인트는 인터페이스면서 인스톨인 어노테이션을 가져야 합니다. 보시는 foo_bar 인터페이스는 바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엔트리 포인트를 사용하여 컴포넌트 그래프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엔트리 포인트의 get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엔트리 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예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는 콘텐트 프로바이더 타입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텐트 프로바이더가 컴포넌트로부터 의존성을 주입받기 위해서는 엔트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모 앱으로 돌아가서 메모 리파지토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을 뚫기 위해 메모 엔트리 포인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콘텐트 프로바이더에서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 있는 메모 리파지토리로 접근하기 위해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엔트리 포인트 액세서스는 엔트리 포인트 클래스를 감싼 유틸성 클래스로 엔트리 포인트를 가져오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엔트리 포인트를 사용하는 두 번째 예제입니다. 프로젝트를 다이나믹 피처 모듈로 구성하는 경우 일반 그레이드 모듈과는 다르게 다이나믹 피처 모듈이 기본 앱 모듈에 의존하게 됩니다. 기본 앱 모듈은 이제 다이나믹 피처 모듈에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서브 컴포넌트 구조로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포넌트를 상속하는 구조인
대거의 컴포넌트 디펜던시 기능을 사용하면 다이나믹 피처 모듈에서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상속하는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다이나믹 피처 모듈 쪽에 다음과 같은 대거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엔트리 포인트를 의존하는 메모 에디트 컴포넌트를 만들면 엔트리 포인트가 제공하는 메모 리파지토리를 메모 에디트 컴포넌트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엔트리 포인트 액세서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의 일부인 메모 엔트리 포인트를 받아 메모 에디트 컴포넌트를 인스턴스화하고 마침내 메모 에디트 액티비티의 메모 리파지토리를 멤버 주입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대거의 컴포넌트 빌드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대거의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주요 힐트 어노테이션을 중심으로 힐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힐트가 지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팩 지원 라이브러리, 커스텀 컴포넌트, 그리고 힐트의 설계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트는 제팩 라이브러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현재로서는 뷰 모델과 워크 매니저만을 제공합니다. 이 두 컴포넌트를 각각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거로 뷰 모델을 주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뷰 모델의 인스턴스 생성 방식은 매우 기묘하고 기괴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컴포넌트 인스턴스화가 끝난 후에 변경될 수 있는 동적인 매개 변수, 이 saved state 핸들을 대거의 그래프에 포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스퀘어사에서 만든 어시스티드 인젝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힐트에도 이 어시스티드 인젝티드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뷰 모델을 주입하는 것을 대거와 어시스티드 인젝트로 직접 구현하려면 매우 복잡하지만 힐트는 이를 단순화시켜 줍니다. 먼저 뷰 모델 생성자에 뷰 모델 인젝트 어노테이션을 붙입니다. 그리고 뷰 모델 생성자 매개 변수인 saved state 핸들은 assisted annotation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이러면 내부적으로 saved state 핸들을 가져오는 팩토리를 통해 동적인 주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메모 뷰 모델을 인스턴스화합니다. 사실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거와 어시스티드 인젝트 그리고 뷰 모델의 기괴한 인스턴스 생성 방식까지 모두 알아야 합니다. 제 블로그에 이를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 매니저의 워커도 뷰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다만 워커 인젝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것만 다릅니다. 워커의 정의가 끝났다면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에 configuration provid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힐트가 제공하는 힐트 워커 팩토리를 주입받아 워크 매니저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힐트와 함께하는 워크 매니저에 대한 모든 설정이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힐트는 표준화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컴포넌트 객체의 수명이 맞지 않거나 특정 기능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커스텀 컴포넌트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스텀 컴포넌트의 생성은 그래프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생성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커스텀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것은 대거의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define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커스텀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을 가집니다.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위 컴포넌트여야 하며 표준 컴포넌트 계층 사이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액티비티 컴포넌트와
프래그먼트 컴포넌트 사이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힐트의 힐트의 설계 철학 중 하나가 단일체로 된 컴포넌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액티비티는 분리된 컴포넌트 인스턴스를 갖지만 정의된 컴포넌트 클래스는 하나로 공용됩니다. 힐트가 이런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바인딩 키 스페이스가 머지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특정 바인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찾기 쉬워지고 코드량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모듈이 설치될 수 있는 곳을 줄이기 때문에 설정 및 테스트가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듈이 여러 서브 컴포넌트에서 이제 사용되면서 모든 서브 컴포넌트에 대해 대거 코드가 반복적으로 생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뷰로 인해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칠 건데요. 저는 작년부터 밴드 안드로이드 개발 팀원들과 프로젝트 모듈화를 진행하면서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힐트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등장해서 마음속에 있던 고민들이 많이 해결되고 정리가 되었는데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구글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이런 솔루션을 빨리 내주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힐트 공식 문서를 번역해서 제 블로그에 업로드 해뒀으니까 이제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탈자 및 오역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출처입니다. 시간 관계상 유닛 테스트라든지 마이그레이션은 다루지 못했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